행정심판법 목적 여기 보면 이제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 말하는 행정사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권익 이게 권익이에요. 권익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해서 그래서 권익이에요. 권익을 구제하고. 근데 아까 제가 멋있게 말하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멋있게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자, 이 법에서 따르는 정의 규정이 있어요. 정의 규정.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건 정의. 정의잖아, 정의. 1호부터 4호까지는 그냥 토시 하나 그냥 다 외우셔라. 이거는 가능하면 외우셔라. 정의 규정이니까. 그래서 1번 처분이라 하는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행정적으로 한다. 자, 이거는 그냥 외우셔라. 자, 부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신상법부라고 했잖아요. 그대로잖아요. 당사자 신청, 상당한 기간, 그 다음에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의 부존재. 그래서 신상법부.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외우셔라. 재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행심위가 행하는 판단. 근데 뭐 이렇게 그냥 행정청은 뭐라고요? 아까 했죠.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게 행정기관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는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아까 사인 아까 개인기업이 했잖아요. 공무사탁 사인. 그 공무사탁 사인을 말하는 거. 그게 행정청이라는 거야. 그것도. 됐죠?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뭐예요? 대상 적격. 행정심판의 대상 적격. 대상 적격은 뭐라고요? 처분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가는 거예요. 그 특별 행정심판. 그런 말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다는 거죠. 처분 또는 부작위가 대상 적격이에요. 처분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 적격이다. 특별행정심판,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바로 그래서 4조로, 이게 다른 법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바로 이렇게 4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특별한 규정, 사안특, 일괄, 개따특. 이렇게 내가 말했는데, 보세요. 사안의 전문성과 사전특, 사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사전특, 일간. 일반 행정심판을 일간 행정심판을 가름하여 따로 특례 절차에 따라 행하는 행정심판이라는데, 가름하여, 여기까지 됐잖아요. 행정심판을 가름하여 특례에 따른 법률을 정할 수 있다. 그 특례에 따라 행정심판 절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면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넘어갑니다. 특별행정심판. 자, 행정심판의 종류 5조 행정심판의 종류 세 가지. 뭐라고요? 취소심판 뭐라고요? 처분을 취변. 그죠? 취변. 무효하게 심판, 처분의 효존,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효전. 의무행심판. 의무행심판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신부처. 그래서 신청에 따라서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처분을 명하는 것. 그렇죠? 신부처. 신부처. 자, 행심위의 설치. 행심위 설치. 세 가지죠. 6조 1항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크게 네 가지인데, 법에는 세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심판 6조 1항. 6조 1항이 뭐예요?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해당 행정처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됐죠? 그 다음에 2항이 뭐라고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항이 뭐라고요? 2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 다음에 사망이 뭐예요? 사망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들은 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다른 말로 지방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네 가지. 네 가지가 있군요. 네 가지가 뭐라고요? 네 가지가 직근, 상급 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특별행정심판까지 치면 5가지죠. 행정심판위원회 종류. 자, 행정심판위원회 구성. 통과. 안 해도 돼. 이거 안 하죠. 이거 안 나오죠. 여기까지는 안 나오니까 통과. 빨리빨리 통과. 8조 행정심판위원회 구성. 8조 구성 안 하죠. 안 합니다. 단 여기요. 중앙행정심판이 4인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5항에 뭐라고요? 5항에 보면 구성. 6항에 보면 뭐라고요? 소위원회가 있죠. 소위원회는 4명 의원으로 소위원회 4명으로 둘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교통 음주운전과 관련된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4명이서 그냥. 원래는 9명인데 9명이 해야 되는데. 다음에 위원회 제척 깊이, 당칭 징대관, 위원회 제척 깊이, 이것도 신분 보장, 제척, 이거 시험문제 나왔죠? 제척 깊이, 회피. 제척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정사항이에요. 법에 있어요, 법에. 제척, 법에 딱 나와 있단 말이지. 법에 4가지가. 5가지죠. 여기에 걸리면 법정사유예요, 법정사유. 제척은 당칭 징대관, 당사자, 위원장, 당사자 신청으로 한다. 그래서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이거나, 그 다음에 친족이거나, 증언을 하거나, 대리인이었거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관여했거나. 맞죠? 당칭 징대관. 이렇게 일 때는 이런 5가지 사유에는 그냥 법정 사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척, 그 다음에 깊이는 조금 다르고 해피는 다르고. 통과. 여기까지는 안 할게요. 통과.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 즉, 대상 적격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구인 적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법 조문 그대로예요. 논리 순서대로. 청구인 적격 13조. 청구인 적격. 해서 뭐라고요? 취변이잖아요. 취변을 구할 법률사학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요게 청구이익이죠. 청구의 이익. 청구의 이익. 실익이 따지는 거잖아. 협의의 청구이익. 요 단서죠. 두 번째 문장이. 그쵸? 청구인 적격 플러스 협의의 청구의 이익. 그 다음에 부요동 확인 심판은 효존이라고 그랬잖아요. 효존. 의무행 심판은 뭐라고 했어요? 의무행 심판은 신부처. 의무행 심판. 지금 몇 조 하죠? 13조. 의무행 심판은 거부 처분. 거부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 적격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행 심판은. 그 다음에 법인 선정 대표자. 선정 대표자는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3명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행정선 다음에 이런 걸 할 수 있다. 3명의 대표자, 모든 행위 어쩌고저쩌고, 청구인의 지위승계 16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사망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상속의 대상이 되면, 그쵸? 상속인들이 승계받는 거죠. 대상이 되면. 그 얘기죠. 그 얘기에 쓴 거예요. 그 얘기 쓴 거니까 통과. 청구인 적격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나올 게 뭐예요? 피청구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피청구인이 나와야 돼요. 피청구인. 그래서 17조 피청구인. 피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누구요? 행정청이잖아, 행정청. 그죠? 행정청이 피청구인이잖아요, 행정청.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한다. 됐죠? 행정청을. 그 다음에 그 행정청을 승계하면 승계받은. 그죠? 행정청이 됐다. 근데 피청구인을 잘못하면, 잘못 적으면 어떻게 해요? 경정, 신청에 의하여. 항상 신청이라는 말에 원인이 있어야 돼요. 결과만 보지 마시고. 원인이 뭐라고요?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해왔던 집행정지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직접처분, 간접강제 뭐라고요? 신청을 전제로 해요. 신청을. 예? 근데 그거를 자꾸 생각을 안 하세요. 원인이 있어야죠. 원인. 그죠? 신청에 의해서 경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청은 안 하는데 알아서 얼마나 좋겠어요. 원칙은 신청이에요. 근데 신청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원칙이 있으면 법학은 항상 예가 있어요. 직권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예외예요. 자, 통과. 이게 이제 절차, 이런 거, 이 안에 있는 게 절차잖아요. 절차. 우리 행정의 요건, 절차. 이게 절차. 절차는 근데 지나가는 중학생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읽으면 돼, 여기는. 맞죠? 네. 절차는, 이게 아주 어려운 절차는, 물론 어려운 것도 있어요. 어려운 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오늘 시간은 안 되고, 간단한 절차는 지나가는 중학생도 보면 아는 거예요. 말 그대로예요, 그냥. 자, 대리인. 자,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 자, 대상 적격 통과, 청구인 적격 통과, 피청구인 통과 다 됐어요. 다 됐으니까,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청구인도 나는 법률에 문외한이야. 피청구인도 나 행정 업무 하는데 바빠라고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대리인을 누가 할 것이냐.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의 선임, 배소변 다허. 배우자. 근데 행정소송은 변호사만이 대리인이 갖고 있어요. 근데 행정심판은 변호사 아닌 자도 대리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변호사 아닌 자가 뭐라고요? 소속
소속 임직원, 대소변 다허,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다음에 허가를 받으며, 대소변 다허. 그죠? 배소변 다허.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뭐라고요? 변호사 외에 누구요? 누구요?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그 다음에 누구요? 공인, 아니 노무사. 하나가 관세사. 이 5가지 자격사들은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 대리권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행정사가 없어요. 없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죠. 행정사가 대리권을 받아서 법원에 이제 우리 이제 기출문제 나왔었잖아요. 그랬더니 판사가 나가라고 했잖아. 나가야지 뭐 어떻게. 대정명령을 했죠. 기출문제 나왔죠? 네, 그 얘기. 통과. 됐어요. 그 다음에 19조. 그 다음에 또 국선대리인. 18조 이해해가지고 국선대리인 또 있어요. 아, 대리인도 있고, 또 국선대리인도 있어요. 2017년 10월 31일 날,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나오면, 여러분들 좀 그렇겠지요.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국선대리인. 제 책에 다 정리 잘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1특강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건데, 오늘은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심판 참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심판 참가. 국선대리인. 대표자. 심판 참가는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 불똥이 나한테 떨어질 것 같잖아요. 불리한 처분이. 나의 법률상 이익을 위해서 청구인 측이든 피청구인 측이든 달라붙어야 되잖아. 심판? 그게 참가예요. 나 참가인으로서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무슨 지위로서 행정심판위원회에 들어갔죠?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참가인의 지위로서 간 거예요. 참가인의 지위가 뭐냐고요? 가만히 있다가는 불똥 떨어질 것 같다는 거야, 나한테. 근데 심판 참가는 어떻게 해요? 신청에 의한 참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야, 너 가만히 있으면 너한테 불똥 떨어져. 들어와. 요구에 의한 참가. 2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심판 참가. 그래서 5항이 바로 그거예요. 5항을 보시면 5항. 참가 신청을 받으면, 즉 뭐라고요? 나 불똥 떨어질 것 같아요. 저 행정심판 참가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신청서를 내면 오케이 들어와. 신청에 의한 참가. 6항. 신청에 의한 참가. 그 다음에 보세요. 21조. 요구에 심판 참가의 요구. 행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당신 너 들어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구에 의한 심판 참가. 됐죠? 다음. 그 다음에 참가인의 지위로서 이렇게 행정심판 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건 행정소송법에도, 소송에서도 똑같은 제도가 있어요. 보조 참가라고 가요. 거기서는 보조 참가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 행정심판에서는 참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행정심판,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절차잖아요, 이거. 절차예요. 이렇게 꾸며가지고 제출을 해요. 그죠? 제출을 해요. 제출을 하면 행정심판 청구서를, 아이고, 참. 접수받고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통과. 접수받고 통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신설조항이 있네요. 신설조항. 신설조항이 어떻게 됐어요? 2항, 3항, 4항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여러분들 작년에 3월 달에 이제 개정된 내용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내용이 명백히 부적합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원회에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이런 말도 있고요. 신설된 게 또 요구하면 답변 제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면 보내라. 그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있었던 내용들인데 밑으로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항하고 이제 3항 이게 이제 신설된 거니까 요거 한번 나오면 아마 절차에 관해서 나온다면 신설되는 내용이니까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기존에 있는 거는 원래 그러니까 이게 4항이 2항이었었어요. 2항이 2, 3항이 들어오면서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다음에 넘어갈게요. 직권 취소 통과 청구 기간 뭐라고요?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그죠? 그 다음에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죠.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할 얘기가 많은데 통과할게요. 그냥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통과할게요. 할 얘기 있는데 방식 그 다음에 여기는요. 그 다음에 방식은 어쩌고저쩌고 청구의 변경 29조. 이것 때문에 제가 선물 드리려고 요게 선물 드릴 건데 해야겠죠? 해야겠어요? 네. 요거 이제 선물 드릴 건데 29조.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요 부분이 좀 어려워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렵기도 하고. 요거를 그러면 정리 한번. 이제 지친다. 제가 지쳐가지고.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제가 볼게요. 자, 청구의 변경. 자, 청구의 변경은 뭐예요? 청구의 변경. 29조. 오케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뭐라고요? 청구 취지, 청구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제가 기초의 변경이 없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냈는데 행정심판위원장님 제가 청구서 잘못 쓴 것 같아요. 제가 변경을 할 거예요. 변경할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원래는 청구 취지 변경. 청구 이유 변경. 청구 취지가 바뀌면 당연히 이유도 바뀌겠죠. 바뀌어요. 행정심판 청구서라고 쓰고 청구 취지, 청구 이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청구 취지에 땡땡땡땡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실무에
청구 이유.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하는 이유를 쓰는 거예요. 줄줄줄줄줄. 맞죠? 맞아요? 그래서 뒷장에서 땡땡땡 귀중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취지를 제가 낸 청구 취지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딱 바꿀게요. 라는 얘기예요. 바꿀 때는 어떻게 돼요? 근데 전제가 뭐라고요? 기초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청구 취지 변경. 그러면 청구 취지를 어떻게 청구 취지를 변경한다. 그럼 어떻게? 이것도 이제 보세요.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데 심판 종류를 변경. 제가 이거 왜 하냐면 저 이제 수강생 중에 마지막에 물음이 있었는데 제가 다 끝난 다음에 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말을 못했어. 그날 마지막 날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 근데 혼자 남아가지고 마지막에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찜찜해가지고 오늘 그분 오지 말라고 그랬걸랑. 그분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서. 근데 진짜 안 왔어. 근데 어쨌든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거 다 들을 것 같아서 심판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데 자 청구 이유는 볼 거 없어요. 왜? 취지가 바뀌면 이유가 바뀌잖아. 맞죠? 이게 볼 거 없어요. 청구 취지가 중요한 거라.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게 뭐라고요? 취지가 심판 종류가 변경되죠. 심판 종류가 변경됐습니다. 두 번째 청구 내용. 청구 내용이 변경해. 청구 취지를 바꾼단 말이에요. 심판 종류는 뭐라고? 이렇게 무효확인 심판을 했어요.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거 저 취소 심판으로 바꿀게요. 가능하죠? 무효의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넓어요. 취소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취소로 할 수 있잖아. 반대로 취소가 무효로 하는 그거는 애매해. 그거 안 돼. 사실상. 근데 무효를 취소로 바꾼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무효를 취소로 바꿉니다. 종류. 자, 그 다음.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뭐라고요? 의무이행 심판으로 바꾸겠습니다. 의무이행 심판으로. 의무이행 심판은 거부하고 부작위잖아. 겹친단 말이에요. 가능하단 말이야. 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 심판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아예 종류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거야. 종류 자체를. 가능해요.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또 이제 중요하잖아. 내용. 정부 취소를 취소합니다. 땡땡땡. 몇월 며칠 피청구인이 한 행정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거야. 이건 전부란 뜻이에요. 전부. 이 전부 취소를 일부만 취소하겠습니다. 일부 취소. 그럼 전부 취소 재결을 구합니다. 맞죠? 전부 취소 재결을 구합니다를 일부 취소 재결을 구합니다. 라고 바꾼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얘가 뭐예요? 전부 취소 재결을 구합니다. 라는 게 일부 취소를 구합니다. 라고 뭐가 있어요? 영업. 자, 일부예요. 영업정지 1년이 떨어진 거예요. 영업정지 1년을 일하는 처분을 전부 취소합니다는 재결을 구합니다를 영업정지 1년을 6개월 딱 줄인 거죠. 맞죠? 말 되죠?
영업정지 6개월로 바꿔주세요. 전부 취소를 하기에는 내가 왠지 질 것 같아, 청구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것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6개월, 1년짜리 전부를 취소해달라고 하면 미쳤어? 미쳤어. 미친 거 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1년은 과하니까요. 6개월로 바꿔주세요. 6개월로 일부 취소를 구합니다. 맞죠? 가능해요. 6개월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면허 취소를. 술 먹고 운전하다가 취소당했어요. 취소를 정지로 바꿔주세요. 됐죠? 이게 뭐라고요? 청구 내용을 바꾼 거다. 됐죠? 그 다음에 원처분이 있어요. 원래 처분, 요겠죠? 원처분이 이거예요. 원처분, 땡땡땡 처분을 하는 거예요. 땡땡땡 처분. 이런 땡땡땡 처분을 어떻게 돼요? 다른 처분으로 변경. 여기가 나오는 게 변경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취소 심판은 취변이었잖아요. 취소를 구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거예요. 정부 취소에서는 취소를 구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전부 취소가 아닌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변경을 구한다 그랬잖아. 원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을 구하는 거다. 말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 처분은 영업 정지였어요. 영업 정지 받으면 우리 삼계탕집은 망해요. 망한다고. 우리 식당 망해요. 그러니까 저 돈 많이 벌고려면 영업 정지 때리지 마시고 과징금 낼게. 돈 낼게. 돈으로 바꿔주세요. 과징금으로 바꿔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영업정지를 하면 저희를 망합니다. 영업정지가 아니라 취소. 여기는 취소예요. 정지보다 심한 취소를 당했어요. 영업 취소. 취소하면 저희를 망하니까 이거 뭐라고요? 정지로 바꿔주세요. 영업 정지. 됐죠? 변경,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여기서 보세요. 취소한다가 아니라 땡땡땡 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재개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야. 됐죠? 변경을 구하는 재개를 변경한다라는 재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매칭이 되죠. 그래서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일부 취소가 있잖아요. 일부 취소. 이게 질문이 이거였던 거예요. 일부 취소. 이게 취소냐 변경이냐고 묻더라고. 근데 제가 말을 제대로 못했어. 갑자기 툭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찜찜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선물 됐어요? 네, 선물 됐어요. 일부 취소는 뭐라고요? 주소가 취소예요. 취소. 됐죠? 취소입니까? 변경입니까? 두 가지 물음에 취소입니다. 라고 제가 그때 대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했다. 그래서 제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한번 정리를 해왔다. 됐죠? 여러분들은 오늘 좋은 내용을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정리한 책들이 없어요, 사실. 제 책에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놔 놓지 않고 찔끔찔끔 군데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 걸 제가 여기 모아서 이렇게 여기서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시고 예, 또 넘어가면 시간 또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하시고 이거는 제가 저한테 들었던 분들한테 정확하게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이 정도 하면 예. 됐어요. 그래서 29조의 내용이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 강의를 좀 해버렸어요. 제가 지금 기본 강의도 안 했던 내용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뭐 이런 거를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 이렇게 하는 거 처음 하는 거고요. 다음에 예 넘어갈게요. 청구 변경 통과 이제 됐어요. 집행정지 여러분 주구장창 했던 거야. 통과 됐죠? 안 해도 되죠? 주구장창 했던 거예요. 임시처분 주구장창 했던 거예요. 통과 됐어요. 다 나머지 통과 다 됐어요. 심리방식 치화 증거조사 뭐 할 말은 많은데 통과 이것도 여기까지는 다 통과할게요. 뭐 안 되겠어요. 시간 관계상 안 되겠고요. 증거조사 여기서 보세요. 하나가 딱 보이네. 신문 한자 있죠. 신문 또 그거 신문 물을 신자예요. 물을 신자. 신문과 신문은 달라요. 그 얘기 하려면 또 선물 보따리 풀려야 되니까 통과. 신문과 신문은 다른 거예요. 풀고 싶어도 시간 관계상 못 풀겠어요. 네. 다음에 재결의 구분 43조. 자, 여기 이제 43조 재결의 구분. 각하재결, 기각재결, 각하재결, 기각재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취소재결, 취소 변경재결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그 말이에요. 취소 변경재결. 이것도 뭐 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몇 조예요? 43조. 많이 갔네요. 43조. 취소재결, 변경재결. 자, 2항이 기각 사망,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 명령재결. 명할 수 있다. 세 가지. 맞죠?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 명령재결. 여기가 취소재결. 변경하거나 변경재결, 변경할 것을 명한다. 취소, 변경, 명령재결.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사항에는 무효확인 심판에서는 무효확인 재결. 5항 의무행 심판에는 뭐라고요? 처분 재결, 처분 명령 재결. 보세요. 5항에 있다라고 하면은 처분을 하거나 처분 재결, 처분할 것을 명한다. 처분 명령 재결.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통과할게요. 그냥 여기서 뭐 시간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돼서 사정 재결은 키워드 뭐라고요? 키워드 공공분기에 크게 위배돼. 포인트 크게 위배되어야 사정 재결을 할 수 있어요. 다음 재결 기간 통과 다 49조. 하이라이트 49조만 볼게요. 하이라이트 49조. 자, 뭐라고요? 인용이 됐어요. 인용만 되면은 뭐라고요? 피청구인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맞죠? 기속력. 재결의 기속력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2항 49조 2항 3항 4항이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인데 특히 2항이 하이라이트죠. 2항이 뭐예요? 거부 처분 취소 재결에 대한 재처분 의무. 3항은 처분 명령 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4항은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취소 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다 비슷비슷하지만 다 내용이 달라요. 재처분 의무를 기속력이 발생이 됐는데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재처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재처분을 하는데 재처분마저도 기성력이 되는 게 재처분이 들어가는데 재처분마저도 말을 안 들어먹으면 직접 처분, 간접 강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래서 재결의 기성력에 대해서 재처분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49조 2항, 3항, 4항에 있는데 그 재처분 의무를 말을 안 들어먹으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처분을 하겠다가 50조. 됐죠? 근데 직접 처분을 하려고 하니 처분의 성질상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맞부딪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가하게 그러면 간접강제로 가겠다. 두 개 다 전제가 뭐라고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당사자가 신청하면. 그쵸? 청구인의 신청. 아까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제가.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원인. 신청이 원인이라는 거, 청구가 원인이라는 거. 그거 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직접처분, 간접강제까지 다 갔어요. 이거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풀면은 막 하는 시간이 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막대기만. 네. 됐어요. 땡이에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이제. 땡. 자, 마지막. 이것도 보던 거니까 약속했으니까 비송사건 절차법. 비송사건 절차법을 또 볼게요. 요거는 이제 5분 안에 땡! 할 거예요. 시행령 통과. 비송사건 절차법. 몇 조가 안 되니까. 비송사건 절차법. 적용범위. 관할법원. 자, 비송사건 특별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참 제가 요거 여러분들한테 지금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사서 한번 보세요. 제 책 핵심 노트 한번 보시면 뭐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했던 말 다 여기 있어요. 다 있으니까. 근데 좀 오타가 있긴 한데, 그 큰 대사가 있는 건 아니니까 보시고요. 제가 하는 말 다 녹아냈으니까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공짜 좋아하시면 벗겨지고, 네. 항상 이제 공짜는 없고요.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게 금전이든, 시간이든, 몸빵이든. 그렇죠? 공짜 없어요. 세상에 공짜 인생 좋아하지 마시고, 예. 어떤 형태로 뭔가를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세요. 예. 자, 비송사건은 뭐예요? 법원에 관한 여기 나오잖아요. 법원에 관할에 속하는 여기까지가 워딩 똑같아요. 법원에 관할에 속하는까지는 똑같네요. 법원에 관할에 속하는 사건 중 민사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건관계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으로 관여하는 사건이라고 해요. 근데 워딩이 그래요. 그 첫 멘트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건관계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의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첫 번째 워딩이 여기 딱 나와요.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법원의 관할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워딩이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일로 오는 거예요. 이게 2조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관할이.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험에. 근데 이건 토지 관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토지 관할 외에 나머지 관할에서 또 많이 또 물어봐요. 토지 관할의 특징으로서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고, 명문화 되어 있지 않는 나머지 관할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한 5번을 물어본 것 같아. 기출문제에서. 네. 그래요. 그래서 토지 관할 외에 뭐 사물 관할, 신급 관할, 뭐 지정, 그다음에 우선 관할, 뭐 별 다 관할이랑 관한 거 다 물어봐요 지금. 네. 여기 있잖아요. 우선 관할 있잖아요. 우선 관할도 물어봤고, 지정 관할, 지정도 물어봤어요. 다 3조, 4조 다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5조 대리인도 아까 우리 변호사 말고 변호사 아닌 자에게 대리를 할 수 있어요? 아닌 자에게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 명령한다. 행정사가 딱 갔더니 행정사 당신 나가! 퇴정! 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이 시험 문제 나왔죠.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대리권 증명 어쩌고저쩌고 9조, 10조. 여기 보시면 10조에 보면 빈사소송을 준용한다. 여기에 기간, 소명, 인증, 감정은 뭐라고요? 민사소송법을 시험에 나왔죠. 기일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오.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뜬금없이 법조문에 있잖아. 근데 민사소송법에 있는 거야. 그럼 민사소송법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제 책에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소명이란 말은 뭐예요? 어디서 나와요? 행정, 비송사건 절차법 총론이에요, 지금. 강론에 소명이란 말이 띄엄띄엄 나와요. 띄엄띄엄 나와요. 인증감정, 뭐예요, 이거? 사실의 탐지, 증거조사. 그 부서에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통과. 이것도 시간 가네요. 자, 그 다음에 신문의 비공개, 공개하지 않아요. 보세요. 여기서 신문. 아까 신문이라서 신문. 아까 신문 했죠? 여기는 신문이에요. 한자 달라요. 이것도 통과. 이거 하려면 또 보따리 풀어야 되니까 통과. 자, 조서의 작성 됐어요. 쭉. 재판의 방식 결정으로 한다. 서명 날인한다. 재판에 고지한다. 다음에 볼게요.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행정심판법의 하이라이트는 49조 2항, 3항, 4항인 것처럼 비송사건 절차법의 하이라이트는 19조 1항, 2항, 3항이에요. 19조 1항과 2항이에요. 중요 조문, 하이라이트 조문은. 왜? 취소 변경을 재판을 해놓고 재판을 해놓고 취소 변경할 수 있대, 자유롭게. 이거 획기적인 거예요. 소송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기판력 때문에. 기성력 때문에. 근데 비송사건 절차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획기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왜 그럴 거예요? 집권주의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항고. 뭐하고요?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그 재판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죠.
굉장히 작아. 근데 신청에 의해서만이란 말이에요. 신청에 의해서만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에는 항고할 수 없. 뭐라고요? 각하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도 신청인만, 신청에 의해서만, 신청인만 요거 항고할 수, 다른 사람은 항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항고할 수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권리를 침해당한 자야. 그러니까 그 자만 항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항고할 실력이 없어. 침해당한 바가 없어. 말 그대로예요. 근데 이렇게 나왔던 얘기는 이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신청사건, 비상사건 절차는 개시라고 그랬죠, 아까. 진행을 하고 종료한다 그랬잖아요. 개시사건은, 개시는 누가 개시하고요? 신청 사건. 신청인이 청구하는 사건. 개시하는 사건. 그 다음에 검사 청구 사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법원 집권 사건. 개시의 유형. 비성사건 절차, 비성사건의 개시의 유형에서 약수하시오! 이거예요. 이게 신청사건이, 신청인이 신청에서, 신청으로 개시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항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거는 다 했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차가 이제, 나머지 거는 다 상사비송, 민사비송 다 통과! 과태료! 마지막! 과태료만 보면 끝이에요. 자, 과태료 사건은 뭐라고요? 약식재판하고 정식재판 두 가지가 있죠? 그 얘기예요. 과태료 재판 절차, 이것도 우리는 비상사건 절차 뭐라고 처음에 관할이 나오잖아. 과태료도 역시 똑같아요. 관할이 나와요. 이렇게 관할. 처음에 어디라고요? 과태료를 부과받을 주소지 지방법원이 관할 하고 제일처는 결정으로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여러분들 뭐 다 수업 들었을 거예요. 다 들었고. 집행, 그다음에 약식재판, 일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 효력은 없어져요. 상실, 무효, 그 효력은 있는다. 읽고 나서 어떻게 가요? 진술을 구하는 정식재판으로 간다. 그 내용 다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할 말들이 좀 있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보따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 끝났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